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이후 이 넓어진 영토와 또한 고구려 사람이나 백제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 그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과 또한 통일신라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들, 융합된 이 문화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까지 배웠어. 기억나? 네. 오케이. 근데 그 삼국을 통일한 왕이 누구냐? 우리 김춘추 기억나지? 네. 김춘추는 무열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열왕은 삼국을 통일한 왕은 아니었어. 이 사람은 삼국 통일의 시작을 열었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통일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 때에서 통일을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문무왕 때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일된 뒤에 신라를 제대로 나라로서 잘 정비하는 넓어진 영토와 백제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이 한 나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 사람들을 잘 융합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문왕이야. 그래서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 왕이야. 왜냐면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 자, 문무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빠가 하나만 해줄게. 문무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랬더니 문무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고 나면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우리나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이 바다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동해라고 불러. 그리고 경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쯤 있어. 자, 이 동해에 내가 수호신인 용이 되겠다.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될 테니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피리를 불면 내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공격해 오는 외적들을 모두 막아주겠다. 즉 일본의 도적들을 막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대. 외적이 나타나서 피리를 불게 되자 정말로 용이 나타나서 여기에 있는 외적을 물리쳐줬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 피리 이름이 뭐냐면 만파식적이라고 불러. 만파식적. 이런 피리가 있다. 그래서 문무왕이 그 동해를 지켜준다. 그래서 내가 동해를 지키는 수호신이 될 테니 내 무덤을 어디다가 만들어라? 여기 바다에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서 경주 앞에, 경주 쪽에 이제 바다에 가보면 문무대왕릉이라고 해서 여기 문무대왕릉 조그만한 바위섬이 있어. 우리 경주 가봤지, 그치? 그 문무대왕릉 옆에 보면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무대왕께 감사하는 절이 만들어졌어. 그 절이 뭐냐면 은혜에 감동한 절이다 해서 감은사라는 절이 여기 있어. 그래서 문무대왕릉과 감은사는 나중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가서 한번 보자, 알았지? 되게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원래 신라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땅이 엄청나게 넓어졌어. 이렇게까지 넓어졌어, 땅이. 여길 다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가 쉬울까, 편할까라는 고민을 할까 안 할까? 할 것. 그래서 몇 개로 나누게 되냐면 전국을 총 이게 지방제도라고 부르는데 지방을 몇 개로 나누느냐. 수도는 여기 있잖아. 여기가 수도니까 수도는 아빠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수도는 여기 경주 서라벌. 자, 몇 개로 나누냐라고 했더니 9개로 나누어야겠다 해서 9개의 주를 만들었대. 큰 주야.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의 주로 만들었대. 이것을 구주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도가 너무 좀 동쪽에 치우쳐져 있지, 이쪽에. 그래서 여기 있으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편할까? 아니면 어려울까? 어려워.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한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총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자. 수도인 큰 수도는 우리가 경주 말고 옛날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서랍. 오케이, 좋았어. 서라벌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 서라벌을 그대로 두고 5개의 수도를, 작은 수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보충하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든다. 이 5개의 작은 수도를 오소경이라고 불러. 구주 오소경. 주는 기창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쓰는 거 알아? 네. 그런 도 같은 개념이야. 주는 큰 땅을 이만큼씩 나눠 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찬이 학교로 얘기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1반, 2반, 3반, 4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작게 또 나누는 거지. 학교를 왜 학년으로 나눴을까? 막 섞어서 안 쓰고 나이별로 학년을 만들었을까? 너희들을 가르치기 쉬우려고. 그 단계별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왕이 9개로 굳이 쪼개놓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다스리려고. 학교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2학년 1반 나오세요. 그러면 한 번에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얼마나 쉬워. 학교에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통제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구주 오소경이 만들어졌고, 이 오소경에는 원래 신라 여기 수도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을 이사 보냈대. 일부러. 귀족뿐만 아니라 신라 사람들까지. 신라 사람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백제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니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린 같은 나라 사람이야 라고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왜? 신라의 귀족들도 사니까 여기가 신라 고구려 사람들만 살고 있고 여기 백제 사람들만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 우리는 여전히 통일됐지만 신라 사람들이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신라가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여기에 신라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아줘. 그 얘기는 섞여 있구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됐구나. 같은 나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귀족들이 여기 가운데서 힘이 너무 세진 거야. 나라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데로 보내서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야. 신라의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게. 그래서 이사를 보내는 거야. 알겠어요? 네. 네, 좋아요. 자, 지방제도까지 이렇게 만들었대.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여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서 일단 수도를 지키는 애들을 만들었대. 수도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여기를. 왜? 우리 수도가 무너지면 서울을 다른 나라가 공격해서 들어오면 그리고 여기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수도를 지키는 부대가 만들어졌대. 이거 이름이 뭐냐면 수도를 지키는 애들을 9개를 되게 좋아해. 구서당이라고 부른대. 구서당. 그래서 이 9개의 군대가 수도를 지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는 구서당에는 신라 사람들도 있지만 백제 사람들도 있고 고구려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 위쪽 지역에서 그 고구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말갈 사람들도 있대. 이 사람들을 모두 섞어서 수도를 지키는 군대를 만든 거야. 백제하고 고구려 말갈 사람들이 경주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와 있다, 서라벌에 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니네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신라에 더 충성을 할까 아니면 신라를 배신할까? 더 충성하는 거지. 내가 같은 민족 사람이구나 해서 이 구서당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말갈인이 모두 섞여 있다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해주면 되고. 자, 외부에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육지에서 쳐들어왔을 때 제일 막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였대.
여기 이쪽 지역으로 제일 많이 쳐들어왔대. 왜냐면 여기는 우리나라가 생긴 게 여기에는 이렇게 산이 있거든. 산은 쳐들어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근데 이쪽은 그 나름대로는 평지야. 그래서 평지를 쳐들어오기가 쉬우니까 요 지역이 특히 중요했는데 이 지역이 특히 중요했대. 그래서 모든 이 주에는 지역에는 한 개의 군대를 뒀대. 하나. 그럼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응. 근데 여기에는 몇 개를 뒀대? 중요한 지역이니까 두 개를 뒀대. 두 개를, 군대를. 그래서 위에서 쳐들어온 애들을 막았대. 그러면 총 몇 개가 됐어? 8개 더하기 2개니까? 10개요. 그래서 10정이 됐대. 10정은 어디를 지킨다? 지방을 지킨다. 이해돼요? 응.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군대를 여기는 몇 개 뒀다고요? 2개를 뒀다고요. 나머지는 다 한 개씩 뒀다고요. 알겠지? 그리고 수도는 중요하니까 수도를 지키는 군대가 따로 있었어요. 걔네들을 구서당이라고 부른대요. 오케이? 네. 나라를 만들었고 왕이 생각할 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모두 다 나에게 충성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충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래서 국가의 학교를 만들었대. 국가의 학교. 국가에서 만든 큰 학교인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4번 국학이라는 걸 만들었대. 국학. 이건 국가의 학교야. 나라의 학교. 이 학교를 나오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어.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관리.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있대. 국가의 관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지키는 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장군들이 있지. 장군들. 장군들 말고 관리들은 하는 일이 따로 있어. 왕이 직접 야 이거 빨리 실행해. 저쪽 지역에는 이거 하라 그러고 이쪽 지역에는 이거 하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왕의 명령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야. 힘이 셀까 약할까? 세요. 힘이 세지. 다른 백성들에 비해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관리들이야. 관리가 되는 게 그럼 쉬울까 어려울까?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지. 맞아. 그런데 이 관리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왕을 잘 섬겨야 돼. 그치? 그래서 왕을 잘 섬기게 하려고 교육을 통해서 국학을 나와야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 국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친 학문이 있어. 유교라는 거. 아까 예배 드릴 때 나왔었지. 그치? 유교라는 거.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라에 충성해라. 혹시 이 글자 알아요? 충성할 때 충이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고 해서 효도효를 쓴대. 즉 나라에 충성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라에 무조건 부모님께 하듯 충성해라 라는 거지. 그러면 관리들이 왕에게 당연히 엄청나게 충성을 하겠지. 왜? 부모님께 하듯 하니까.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국학에서 유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관리들을 이 국학을 통해 뽑아내니까 관리들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대.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국학이라는 걸 이걸 신문왕이 만든 거야. 아까 나왔었던 신문왕 기억나? 신문왕이 이걸 또 만든 이유가 있어. 귀족들의 힘이 점점 세져서 자기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신문왕과 결혼한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왕비지 왕비. 이 왕비의 아빠가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장인어른이라고 하는데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름이 신기하지? 흠돌이야 흠돌이. 이 흠돌이라는 김흠돌 이 장인이 신문왕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었어. 그 왕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내긴 했지만 자기에게 충성을 해야 될 관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학을 만들었대. 이해돼? 오케이. 자, 이제 5번째 나타납니다. 이 나라가 나타납니다. 고구려하고 백제를 통일할 때 신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지? 연합했던 나라. 당나라요. 그렇지. 근데 당나라하고 마지막에 싸웠다 그랬어? 안 싸웠다 그랬어? 싸웠다고. 크게 두 개의 전투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 안 나요.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 두 개가 있었고 여기에서 승리하면서 신라가 통일했다. 우리 그거였거든. 괜찮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당나라하고 지금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것 같아. 안 좋았지. 왜냐면 싸웠잖아. 당나라가 한반도 우리나라 쪽을 다 차지하려고 그랬고 싸워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친 거잖아. 왜 당나라가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사이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져. 나빠지겠지. 그런데 당나라하고 어쨌건 화해를 했대. 시간이 지나면서 당나라가 필요하니까 또 당나라도 신라가 필요하니까 화해를 한 거야. 그래서 당나라와 화해를 했고 당나라로 신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이 중국에서 많이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당나라고 여기가 통일신라. 아빠 통신이라고 쓸게. 통신. 그리고 이 위에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하나 생겼었어. 혹시 기억나? 발해라는 나라. 기억나요? 발해?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통일신라에서 당나라에 건너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 왜?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제 좋아졌으니까 다시 화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다 해서 신라 방이라고 불러. 이건 마을이야.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이거를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감독해줄 관리들이 필요해. 이 관리들이 필요해서 이 관리들이 머무는 관청이란 게 만들어졌대. 그게 신라 소라는 게 만들어졌대. 이건 관청.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 원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혹시 원 하면 뭐일 것 같아? 신라 사람들이 만든 불교, 불국사 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절이라고 불러. 절. 신라의 우리 불국사 가봤잖아, 그치? 각종 그런 사찰들을 우리가 절이라고 불러. 절. 그래서 절에 간다 뭐 이런 말 쓰거든.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들이 만들어졌대. 왜? 신라 사람들은 뭘 믿어? 불교를 믿거든. 그래서 신라원까지 만들어서 당나라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안에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신라 사람들을 담당해주는 관청, 신라 사람들이 가는 절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 가면 신라 말을 쓸까 당나라 말을 쓸까? 신라 말을 쓰는 거지. 왜?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또 저 멀리 있는 나라하고도 교역을 했대. 어느 정도 멀리 있냐면 귀찮아.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그 밑에 베트남, 여기 크게 인도,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여기 아라비아 반도라는 게 있어. 자, 이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저 멀리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곳에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무역 같은 걸 했대. 여기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이때 뭐라 불렀냐면 서역이라고 불렀대. 주로 서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으로 하면 이란 같은데 뭐 아라비아라든지 또는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페르시아? 그게 여기 있었던 나라들이거든. 그래서 여기하고 물건을 주고 받았대. 그래서 이 나라들하고는 여기 서역하고는 두 번째는 여기는 서역인데 서역과 교류인데 이 서역과 뭘 주고받았냐? 신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게 뭐가 있었냐? 신라에서 유명한 건 바로 금 그리고 은, 장식품들 뭐 왕관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은 장식품이랑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 이거 먹으면 건강이 되게 좋아져.
뭐냐면 바로 인삼. 들어봤어요? 인삼? 이런 것들을 신라에서는 서역으로 보냈고 이 길을 따라서 그리고 서역에서는 또 뭘 받아왔냐? 서역에서 유명한 게 뭐냐? 이쪽에서 유명한 거는 바로 양탄자. 들어봤어요? 양탄자? 네. 우리 카페트라고 부르는 이렇게 까는 게 있어요. 거기에 또 후추 들어봤어요? 네. 후추 우리 뿌려 먹잖아요. 음식에 뿌려 먹는 후추. 그리고 상아가 뭐게? 위에 있는. 아, 그건 상의. 음. 상아는 코끼리 이빨. 코끼리 옆에 난 큰 이빨 알아요? 네. 코끼리가 이렇게 있잖아. 코끼리 귀가 있고,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고, 코끼리 입이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 입에 이렇게 뾰족하게 난 상아. 이 네. 이빨. 이걸 상아라고 부르는데, 이 상아, 코끼리가 죽고 난 뒤에 이 상아를 뽑아가지고 상아로 장식품을 만들거든. 그래서 이러한 상아를 이런 것들이 신라로 들어오고 우리 신라에서는 금, 은 장식물이나 장식품이나 또는 인삼 등이 서역으로 넘어갔대. 오케이? 네. 자, 이제 우리가 가본 경주 얘기를 할 거예요. 경주 얘기를. 이제 마지막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6번 문화. 자, 이 시기에는 믿던 종교 이름이 뭐라 그랬죠? 불교. 맞아요. 불교예요, 불교. 사람들이 모두 다 믿고 있었던 불교이고, 이 불교를 통일신라에 전파해준 사람, 특별히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어. 첫 번째는 원효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의상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초라는 사람이래. 해초. 해초. 아, 먹는 해초 말고, 해초. 해초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이 사람이 인도까지 갔다 왔대. 중국을 통해서 인도까지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해초가 쓴 해초 천축국전이라는 게 있어. 해초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면서 써놓은 기록물이야. 아, 여기에 가니까 이런 게 있고 여기에 가니까 이런 게 있고 인도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서 써놓은 책.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책. 그게 해초 천축국전인데 천축국이 어디냐? 바로 인도를 이야기해. 천축국. 자,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 원효를 얘기할게. 자,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야겠다. 내가 더 높은 수준의 불교를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유학 공부를 하러 간 거야.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나라가 당나라니까 거기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특히 불교를 배우러 막 가는데 가다가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경주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데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자야겠다 하고 어느 날 밤이 됐고 집 같은데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잠을 잔 거지. 잠을 자고 뭐 자다가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마치 물이 있네? 이 물 좀 마셔야겠다. 그래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대. 너무 시원하고 맛있게 물을 마신 다음에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자기가 집인 줄 알고 있었던 곳이 무덤이 파여져 있던 곳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신 물이 맞아. 해골물이었대. 해골에 사람 이 머리뼈에 담겨져 있던 물이었던 거야. 썩은 물이잖아. 너무너무 놀랬어. 으악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그 순간 토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이 원효대사.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보이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이걸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마셔도 괜찮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깨달은 거야. 원효대사가. 사람은 뭐가 중요하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자기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불교를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만 제대로 알면 돼요.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돼요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노래로서 불교를 가르쳤대. 그럼 노래로 배우니까 사람들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어요. 굉장히 쉽게 가르쳤대. 그런데 쉬운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어려운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 그게 바로
의상대사였대. 의상이라는 스님은 멀리 당나라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높은 수준의 불교를 배워와서 원효대사는 백성들을 위한 불교를 만들었고 의상대사는 실은 귀족이나 왕에게 좀 더 먹혀 들어가는 불교를 가르쳤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대? 신라 전체적으로 통일신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신라가 여기에 신라가 불교를 더 잘 믿게 됐대. 그리고 불교에서 나온 대표적인 문화재가 있대. 문화재는 이제 우리가 가면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걸 문화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다 가서 본 적이 있는 거야. 귀찮아. 어디냐? 첫 번째 불국사. 가봤죠. 불국사 가서 우리 두 개 큰 탑이 있는 걸 봤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름이 까먹었어요. 이름은 괜찮아요. 우리 10원짜리에 있던 거 기억나요? 자, 첫 번째 탑은 여기 있는 3층 석탑인 석가탑. 기억나요? 이 탑.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보탑. 이게 10원짜리 있죠? 기억이 나요? 본 기억 나요? 네. 네, 그 기억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갔던 불국사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불국사예요. 엄청 넓죠. 자, 그리고 불국사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불교의 문화재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 그렇죠? 있는 석굴암이에요. 실은 불국사 보면서 석굴암까지 보고 오면 좋지만 또 석굴암 가는 길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석굴암은 못 보고 왔어요. 하지만 석굴암이 이렇게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본존불상이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 본존불상. 그리고 주변에 너무 멋지게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스님인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조각. 그리고 주변에도 다 너무 예쁘게 조각이 잘 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 바로 석굴암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화재에서는 두 가지 불국사와 석굴암이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귀찮아 우리는 거의 다 배웠어. 통일신라는. 통일신라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게 되면 통일신라가 망하는 거. 망하는 모습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뭘 알게 되냐? 발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야. 발해. 알겠지? 발해 배우고 통일신라 멸망하면 기찬이가 또 들어본 적이 있는 나라가 나와. 어디? 바로 조선? 고려라는 나라. 고려. 그리고 고려를 조금 배우고 나면 조선이 등장할 거야. 그리고 조선이 나오고 나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했었던 시기가 나오고 그리고 식민지배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 오늘 수업 조금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했어요. 아, 그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